잘난 걸 얘기하면 질투가 2배, 3배 이렇게 올라간대요. 못난 거를 얘기하면요. 그만큼 약점이 잡힐 확률이 또 높대요. 그렇죠. 또 그거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네. 있죠. 약점으로. 근데 나는 지금까지 표현한 게 내가 잘난 걸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난 그냥 솔직함으로 연결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솔직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칭찬하기를 기다린다? 그건 솔직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다가 너무 잘해요 대표님. 너무 멋있어. 옷도 멋있고 뭐 이렇게 오늘 말씀도 너무 잘하셨어요. 이 칭찬을 나는 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잖아요. 그럼 칭찬해 주세요.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칭찬을 받고 싶으면 가장 속도 빠르게 칭찬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내가 스스로 얘기하고 나 오늘 좀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왜냐면 내 느낌이 내가 좋은 거야. 내가 못하면 나도 알아요. 못한 거. 근데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칭찬할 걸 늘 찾아요. 내가 못했는데 뭘 잘했을까 하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했잖아. 내 스스로 끊임없이 어때요? 칭찬해요. 나 셀프 피드백을 끊임없이 어때요? 칭찬을 해요. 모르겠어요. 이걸 의식성장이라 하나 사람들이?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의식성장 배우러 다니냐? 그런 걸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제가 이걸 원래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시간 투자를 계속해요. 에너지 시간 투자를 끊임없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저의 멘토의 스토리와 메시지 제가 이미 투자를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고가의 상품들을. 그런 상품들을 저는 늘 들어요. 대표님께서 그럼 생각하시기에 갑자기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네. 몇 년 정도 뭔가 내가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레버리지였어요. 다단계 커뮤니티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다단계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거기 다단계 커뮤니티도 사람 따라 다단계 성질이 달라져요. 다르죠. 제가 그때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호주 멜버른에 있었을 때 애덤 조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애덤 조. 예, 그분이 중국 분인데 원래 그 사람이 백화사전 같은 거 이런 걸 판매하던 사람이에요. 영업사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50명씩 모여놓고 다단계 세미나도 하고 거기에 제자들도 육성하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잘해요. 약간 그거를 명분으로 약간 퍼블릭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같은 훈련을 시키셨네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아직도 위챗을 보는데 거기에 부동산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때 저보다 에리라는 나이가 어린 애도 그렇고 거기서 꽤 그 다단계 직급자들도 다 젊은 애들이에요. 거기. 나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 운영 그거는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그걸 난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내가 똑같은 회사 똑같은 브랜드를 다단계 하려고 했거든요. 조직이 여긴 개판이에요. 아줌마들 그냥 먹거리나 그냥 세미나 왔는지 먹으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되게 전문성이 팍 떨어져요. 호주에 있었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가든 그 리더를 보면 그 조직의 색깔과 문화가 나오거든요. 저도 제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이죠. 내가 만약 처음에 다단계 연결됐을 때 이런 한국에 있는 아줌마들 어떤 무리에 내가 연결됐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안 하셨겠죠.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문화에 개입 못했어요. 근데 프레젠테이션 그때 호주에 했을 때 거기에 프레젠테이션 했던 자산가들이 늘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부동산 쪽으로 빠진 경우도 있고 비즈니스 쪽으로 빠진 경우 호주에 남고 그러신 분들 중국인들이 좀 장사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연결된 세미나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2011년에 봤잖아요. 맞아요. 세미나 직접 참여했잖아요. 그 트럼프를. 포스터가 아직도 저희 집에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저한테 엄청난 라이프 체인지였어요. 토니 로빈스도 그때 처음 봤었고 제프 베조스도 그때 처음 봤었고 심지어 20대. 20대 야. 운이죠. 네. 근데 그걸 지속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13년이 온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받으시는 게 네. 되게 좋았고 그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그땐 돈 없었어요. 다 유학이고 돈도 없다 보니 그때요. 벌벌 떨면서 세미나 참석하는데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30만 원 내가 장 보는데 5만 원도 벌벌 떠는 사람인데 30만 원 어떻게 교육에 투자해요? 근데 봐봐요. 없는데 써도 어때? 내가 망할까요? 30만 썼다고 내가 망할까요? 그때 썼어요. 안 망했어요. 근데 망하는 것보다
그걸 썼을 때에 대한 상상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돈을 못 쓰거든요. 아, 근데 썼잖아요. 음, 안 맞아요. 망했어.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30만 쓰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100만 원 쓰고 싶어요. 이게 이제 1000만 원 점점 쓰. 이제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죠. 왜냐면 30만 원 썼을 때 한계 효용이 몇 주씩 하고 몇 달씩 갈 수도 있어.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사람들 또 써야 돼. 인간은 끊임없이 돈을 써야 돼. 계속 써야 돼. 에너지 써야 돼. 시간 써야 돼. 예, 계속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레버리지 할 사람, 레버리지 할 상품, 레버리지 할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에너지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한 번, 두 번 교육에 투자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 한 번으로 진짜 인생이 안 달라지는 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한계 효용이 있어요. 그게 그때는 되게 될 것 같은데 혼자 있다 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맞아요. 비슷해져요. 되게 그렇더라고요. 책을 제가 잘 보는 이유는 책을 보면서 난 그냥 여행보다 책 보면서 사람 여행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책을 최근 3, 4년에 봤어요. 2019년 이후로 내가 책을 쌓아놓으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면 그전에 똥인지 된장인지 그냥 발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일주일에 막 2,500km씩 뛰고 현장에서 막 강의하시고. 네네 그냥 강의하고 그냥 막 일주일에 저기 뭐야 그 기름값만 120만 원씩 쓰고 막 네. 막 중국도 나가 강의하는데 제 사비로 다 쓰고 야 그냥 무조건 써요. 계속 써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돈이 안 계속 되는 써요. 시간을 견디신 거네. 돈을 계속 쏟아 써요. 내 돈을 네, 쏟아 계속 써요. 부으면서. 계속 써요. 계속. 나 지금도 5천, 6천, 7천 벌어도 계속 써요. 맞아요. 그걸 쓰는데 어때요? 나는 알거든. 예전에 30만 원 안 썼다. 나 오늘 없었어요. 그때 그 30만 원 안 썼다. 그때 그 온라인 결제할 때도 똑같아. 온라인 결제할 때 처음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까 이게 사기 아니야. 온라인에서 결제하잖아요. 처음으로. 맞아요, 맞아. 카드를 넣을 때 긴장하지 않을까요? 긴장되죠. 그 처음이. 맞아요. 지금도 긴장돼요. 난 온라인 내성적이고 난 되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결제하는 게 쉬웠을까 내요? 그래도 어때요? 왜 돈이 많으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또 소중하게 안 다룬다? 돈이 없었을 때 그 30만 원, 50만 원 결제하면 어때요? 소중하게 다뤄요. 뭔가 거기에 보석이라도 있는 것처럼 계속 보게 돼요. 근데 돈이 많았을 때 만약 쓴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적용 안 돼요. 그렇게까지 그게 막 되게 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망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돈이 있어야 돈은 돈으로 번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그거는. 돈이 많아서 뭔가 썬다. 돈이 많으면 여자를 쉽게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이 많아서 여자를 쉽게 꼬셔봐요. 돈이 없어지면 그 여자 떠나죠. 끝.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내가 뭔가 지금보다 달라지고 나아지고 싶어도 뭔가 멘토에게 투자해서 레버리지. 또 내가 지금 되게 생각이 자꾸 작아. 되게 조그마한 생각이 갇혀있고 자영업장이 갇혀있어. 그러면 그 상황 밖으로 결국 나를 끌어내주는 것도 멘토의 생각을 따르는 거. 멘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근데 어떻게? 돈과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네요. 하는 거죠. 여기서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20대 때 교육에 투자하고 하는 것도 좋았는데 제가 영업하면서 다 나보다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제가 영업하면서 아주마를 만나든 자영업자를 만나든 내가 누군가를 만나든 내가 제일 밑바닥이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든 나한테는 이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매출도 나오죠.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더라도 그런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 단 500 벌어도 나는 돈 못 벌 때니까 그 사람 나보다 돈 더 많이 벌지. 그럼 나보다 더 경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부의 결과 교육이라는 거 나는 믿잖아요. 교육의 결과 교양이 있는데 돈을 이런 사람 또 나보다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내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을 구매하고 어떻게 하면 나랑 같이 일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영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내가 제일 밑바닥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 만나는데 다 나보다 돈 많아. 그것 때문에 내가 빨리 몸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나중에 내가 몸값이 올라가고 내가 돈 많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수입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보다 수입이 더 많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수입이 더 적은 사람 다 적정하게 이제는 다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내 분야에서 너무 오래 있고 또 이게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왜냐면 같은 분야에서 24년, 50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구에서 달 올라가는 그걸 개발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달 위에 올라가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전기차 요즘에 나왔지. 그렇죠. 옛날부터 그렇게 과대 이게 막 대중화 안 됐잖아요. 맞아요. 전기차 만드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거든. 근데 그 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내와야죠. 기술은 있었는데 네. 뭔가 모멘텀이 생겨서 지금 빠르게 퍼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지금. 그게 그 컨셉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13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3년 길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오래 견뎌야 돼? 나 1년 견디는 거 6개월 견디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견뎌야 돼? 그냥 10년 이상은 어쨌든 전문가로 인정해줘요. 근데 10년도 어떻게 보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약할수록 혼자 하지 말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돈을 번다. 써야 번다. 많이 쓰고 공격적으로 쓰고 어때요? 그걸 하면 할수록 어때요? 많이 벌어요. 많이 벌기 위한 목적에 대한 정체성 자체도 달라져요. 왜냐면 많이 썼다는 건 그만큼 내가 없을 때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소중하고 소중한 걸 많이 다루거든요. 똑같은 무료를 주고 어떤 사람 1,000만 원 내야만이 독서 모임 들어온 사람이랑 똑같이 무료로 독서 모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요. A그룹은 1,000만 원 냈어요. B그룹은 무료로 들어왔어요. 똑같은 컨텐츠예요. 맞아요. 정말. 여러분 A그룹이 돈 썼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떨면서 봐요. 더 소중하게. 더 소중하게 봐요. 더- B그룹은 어때요? 여기에 대부분은요.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은 기회 줬다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게 맞아요, 대표님. 내가 가치를, 그러니까 그걸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그에 대한 내가 합당한 가치를 더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어떤 영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돈을 번다 개소리고요. 뭘 가지고 돈을 버냐면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쓰고 틀려보고 데이터가 생긴 그 눈이 생겨야 어때요? 물건을 볼 줄 알면 그 물건을 그게 여자든 그게 남자든 그게 부동산 그 최고의 물건이든 그게 뭐 한 기업이 어떤 주주가 되든 아니면 그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뭔가 그 물건을 어때요? 물건이 우선적으로 내가 이 물건이 무조건 돈 되겠다 하면 이걸 이 여자, 이 남자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야 돼. 근데 어때요? 그 물건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여자가 내 옆에 있어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맞아요. 이런 부동산이 내 옆집에 있어도 내 옆 동네가 있어 내 동네에서 내가 평생 거기서 사는데 그 동네에 그 부동산 그 물건이 있어도 못 알아보고 네, 패스해요. 정말 멍청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운이라는 걸 알아보는 게 실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이 실력을 갖추려면 나한테 먼저 투자를 해야 이 관점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이 운을 운으로 보고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물건이 우선이에요. 물건 보는 눈이 생겨야 돼. 그게 메타인지고 그게 다양하게 틀려본 경험치고 그게 기존에 내가 돈과 에너지에 대한 그 자산가들의 어떤 그 레버지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추가가 아니라 다 틀려보고 제거된 나머지 결과라는 거, 되는 거. 그 눈을 장착 딱 되면요. 자본주의 쫙 이게 보여요. 그걸 가지면 가치를 알아보게 돼요. 기회를 알아보게 돼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시간을 쓰는 거 다 어때요? 이게 잘 다룰 수 있어요. 컨트롤에 대한 힘이 생겨요. 뭐 이걸 얘기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 결론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오늘도 이 영상을 누른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삶의 답답한 문제,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는데 백날 영상을 봐도 영상 보는 걸로 문제 해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올바른 내가 멘토를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해가시는 것이 현명하고 또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잘못 쓰면 잘 쓰면 페이스. 네, 좋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정말 도움되는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